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이란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글로벌 부정선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장은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을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복잡한 관계는 역사의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며 현재까지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불신과 갈등은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렸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핵협상 파기, 경제 제재 강화, 그리고 주요 인사 암살 사건으로 인해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며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지역 내 활동과 핵 개발, 미국의 중동 전략에 있어 끊임없는 도전이자 위협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동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억제하기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언뜻 보면 전통적인 지정학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보통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에너지 안보, 지역 패권 다툼, 테러리즘 대응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결지어 분석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지에서 제기된 주장은 그 이면에 훨씬 더 크고 은밀한 그림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단순히 군사적 목표를 넘어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서버를 확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에는 바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투표 시스템의 오류, 우편 투표의 조작 가능성,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이는 미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를 비롯한 여러 정부 당국자들과 수사기관들은 광범위한 조사 끝에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특정 지지층과 커뮤니티 사이에서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특정 세력이 전 세계의 선거 시스템을 해킹하고 조작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란이 바로 이러한 카르텔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란에 위치한 특정 서버나 시설이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했고 미국이 이를 파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이란이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것을 넘어 이란이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술적, 전략적 허브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란의 특정 시설에 접근함으로써 이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무력화할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은 비주류 미디어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들 채널은 주류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며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의 이유로 이란의 과거, 미국 대선 개입 시도를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바로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해석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심층적인 진실을 암시하는 메시지였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최근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격이 단순한 보복이나 제거, 작전을 넘어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제거하거나 입수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 단순히 권력 공백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가 관리하거나 알고 있던 중요한 정보, 즉 부정선거 서버의 위치나 접속 정보 등이 제거되거나 미국 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된 미국 군 수사관들이 이란 초등학교 폭격에 미군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군사 목표와는 거리가 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며 부정선거, 서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왜 군사적 요충지가 아닌 초등학교가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 이 의문은 해당 시설이 단순한 초등학교가 아니라 비밀리에 운영되던 부정선거, 서버 시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추측은 비록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증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란 내부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이란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민족 집단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이란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여 부정선거 서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해당 정보를 쿠르드족을 통해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주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들은 빠르게 확산되고 재생산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주류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더 큰 신뢰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 현상 중 하나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여론 형성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 특정 주장이 대중에게 얼마나 쉽게 도달하고 수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맥락 또한 흥미롭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부정선거 서버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이 협상이 사실은 부정선거 서버 문제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논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는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가 바로 부정선거 서버였다는 주장에 힘을 씌워줍니다. 즉, 핵 협상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 정보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25년에 미국 정보 당국 수장이 해킹에 의한 선거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2020년 대선 당시 일부 투표가 법적 인증 절차 없이 집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재점화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 미국의 이란 공격이 글로벌 부정선거 서버와 관련되어 있다는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비록 주류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거나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도되지만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 거대한 음모론의 퍼즐을 완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란 공격이 글로벌 부정선거 서버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단편적인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국이란 관계의 복잡성,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확산이라는 여러 요소가 얽혀 만들어진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주장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질서와 정보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주장은 기성세대에 반감을 가진 젊은 세대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출처의 신뢰성, 제시된 증거의 타당성, 그리고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디어 플랫폼들이 이러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의 확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랫폼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주체로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해결책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주장들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정보에 대한 분별력 있는 태도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주장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언젠가 밝혀질 진실의 단서였을까요? 그 해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주장을 넘어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비판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